다 적었지? 그 원래 벼락치기도 줘야 되는데 쌤이 하나만 줬잖아. 일단 요거부터 채점해보자. 위에 이름 적었는 거 확인하고. 자, 1번에 옴의 법칙이지. 자, 연필 집어넣습니다. 볼펜으로. 중간에 지우개를 지울 필요 없어. 틀린 건 그냥 볼펜으로 고칩니다. 1번에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그럼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전류란 전압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전압이 되고, 위에 분모에 저항이 되겠지. 밑에 식 저항분의 전압이고,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거 버섯씨처럼 보라고 했어. V는 IR. 이렇게 보면 된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자, 밑에 전류는 기호가 뭐다? 전류 I. 그 다음에 단위는 A라 적고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은 기호가 V. 단위 V 적고 볼트. 그 다음에 저항은 R. 단위는 옴이죠. 옴.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 외워야 됩니다. 자, 회로도 저항의 직렬 연결. 전지와 저항 두 개를 연결하라 했으니까 직렬은 지지직 저항이 두 개. 한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건전지 표시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전지 긴 게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병렬은 요렇게 선이 위아래로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찬가지 건전지 길고 짧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얘나 같은 겁니다. 그림이.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전류는 물의 흐름으로 보라 했지? 그래서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얘는 전체 전류나 각각의 전류나 같다. 근데 오른쪽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뉘어 흐르지 위아래 더해야 돼. 그래서 I1과 I2를 더해야 전체 전류가 되는데, 이때 뭐하여? 저항이? 반비례해서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를 거니까 반비례하여. 그 다음에 전압은 직렬 연결일 경우에 여기에 건전지가 있으면 여기에 모든 힘을 줄 수 없고 나눠서 걸려야 됩니다. 근데 저항이 크면 더 많은 힘을 줘야 되니까 이번엔 비례하여 나뉘어 걸립니다. 그래서 V1의 힘과 V2의 힘을 합해야 내 전체 힘이 된다라고 했었어. 근데 병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넘는 거라 했지? 이 전이차가 한 개 더 있어도 똑같은 1층으로 보는 거라서 커지지 않는다. 각각의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나 같다. 자,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직렬이면 전류가 일정,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 자, 지금 쌤이랑 하는 거는 개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지금. 테스트 치면서 다시 이해하라고. 자, 그다음 저항. 얘는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증가하지? 그럼 전류는 감소하고요. 병렬은 저항이 감소하죠. 두꺼워지는 거니까 전류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뒷장에 해당하는 전기 기호를 그리시오. 전구는 요렇게, 그 다음에 스위치 뭐 열려있는 거 뭐 오른쪽으로 열어도 상관없고요. 전류계는 A 적고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 전압계는 V 적혀있고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전지는 길고 짧은 거 표시하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40 표시하기. 그 다음에 저항은 지지직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V는 IR이니까 항상 곱한 값이 V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항 곱하기 3A 했을 때 9V가 나와야 되니까 1번은 3옴, 2번은 저항 10옴 곱하기 5 해서 50 나오겠지? 50V. 3번에 12 곱하기 얼마야 6이 나온다? 2분의 1. 자, 그 다음 해당하는 그래프 그리시오. 전류랑 전압 같은 경우에는 V, I, 뭐 전압 전류라 적어도 돼. 두 개 그리라 했잖아. I, V. 둘 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로 쫙 올리고. 자, 그 다음에 VR, 전류랑 저항, I랑 R은 반비례. 그 다음에 V랑 R은 비례. 도와주는 거랑 방해하는 거 비례라 했어. 반비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울기 의미는 요거 두 개 기울기 적으라 했지? 자, 우리가 R은, 저항은 I분의 V잖아. 그러니까 전류라고 적혀있는 곳에 또는 I라고 적혀있는 곳에는 요 기울기를 R 적어주면 되고, V 적혀있는 곳에서는 R분의 1을 적어주면 된다.
자, 뒤에서 앞으로 거듭니다. 다음 시간 거 뒤로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진도 마저 나가봅시다. 페이지 57 쭉 펴보세요.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저항의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봤어. 자, 우리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계속 길이가 어떻게 되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 그러면 계속 연결하면 전체적이 어떻게 된다 했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못하니까 감소한다 했고, 병렬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효과라 했어. 그럼 저항이 계속 연결돼서 어떻게 된다? 저항이 감소한다 했지.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잘 흐를 수 있다 했어. 자, 그러면 저항 구하는 방법이 쉽다 했잖아. 요 R1과 R2를 뭐 하면 된다? 그냥 R1과 R2를 뭐 하라고 했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여기가 1옴, 2옴이면 그냥 3옴이라고 했어. 얘들은 더하는 거지만 얘는 작아진다 할 때 R1과 R2가 있다. 그럼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해라 했지? 역수를 취해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한 다음에 그게 저항의 역수니까 다시 한 번 더 역수 취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어. 자, 그럼 얘는 저항이 커지고 작아진다 라고 했었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V다. 얘가 1옴이다, 2옴이다. 얘도 18V다. 그 다음 얘가 1옴이다, 2옴이다 라고 할 때 너희가 저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은 3옴이라고 하지만 얘는 1옴, 2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3인데 그럼 몇 옴이라고 해야 된다? 3분의 2옴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검사는 할 때 제일 큰 저항보다 이게 더 크게 나와야 된다 했고, 여기선 제일 작은 저항보다는 무조건 작게 나와야 된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3개 중에서 2개를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알 수 있다 했지. 옴의 법칙으로 곱한 값이 V가 나야 되니까 얘는 몇 암페어? 6암페어라고 했고, 얘는 곱한 값이 18이 돼야 되니까 얘는 몇 암페어? 27암페어. 그래야 고 28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 전류 전압 저항 말고 이 R1, R2에 흐르고 있는 전류 전압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류는 무조건 물의 흐름이니까 여기 6암페어야. 그럼 계속 몇 암페어야? 6암페어지. 여기에 6암페어 흐르고 6암페어 흐른다 했어. 근데 여기 전압은 이 18V를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나뉜다 했는데, 그냥 옴의 법칙으로 곱했을 때 6V, 곱했을 때 12V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항이 지금 1대 2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3분의 1, 3분의 2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된다. 더했을 때 18V 나온다 했어. 그래서 직렬은 늘 전류값이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일정이야? 27암페어는 흐르고 있으니까 27, 27이 안 돼. 나뉘어진 거잖아. 물론 여기에 더 못 흐르겠지. 여기 더 많이 흘러. 그래서 27 곱하기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얘가 18V다. 위에도 18V, 밑에도 18V다 한 다음에 옴의 법칙으로 얘는 곱했을 때 18 나와야 되니까 18암페어. 곱했을 때 18 나와야 되니까 9암페어. 이렇게 풀면 된다 했지? 더했을 때 27이 나와야 된다. 저항이 1대이면 전류는 2대 1이 돼야 된다. 요까지 지난 시간 했었어.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여기 특징을 이제 볼 건데, 자, 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극에서 출발이야. 자, 전류가 출발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없지, 직렬은. 근데 병렬은 가다가, 여기 저항 하나 끊어졌어. 밑으로 흐를 수 있어, 없어? 흐를 수 있지. 계속 흐를 수 있어. 그럼 직렬은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다 흐르지 못하지만,
병렬을 하나 끊어줘도 계속해서 흐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병렬의 장점은 얘가 꺼지더라도 계속 켤 수 있으니까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세탁기를 끄더라도 여기에 뭐 헤어드라이기나 TV 같은 거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자, 직렬은 같은 세기에 땡땡이 흐른다. 전류가 똑같다 했어. 직렬은 전압이 똑같았어. 전류, 같은 세기에 저가 전류가 흐르지만 병렬은 같은 세기에 뭐가 흐른다 했지 아까? 전압이 흐른다 했지. 같은 세기에 전압.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직렬을 쓴다, 병렬을 쓴다. 병렬을 쓰는 이유가 따로 끌 수 있지. 내가 화장실 불 껐는데 모든 게 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같은 전압 쓰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 몇 볼트 써? 몇 퍼센트가 다? 220V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직렬로 연결됐다면 전압이 다르게 걸릴 거 아니야. 전류가 똑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220V가 돼야 켜지는데 얘는 5V로 가고 얘는 10V로 가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기구마다 저항이 다르니까 그럼 안 켜질 수 있어.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병렬 연결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직렬 병렬 특징을 좀 마저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른쪽에 직렬 연결의 사용 보자. 얘는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져야 하는 것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화재가 났을 때를 쓰는 건데 퓨즈도 이제 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은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퓨즈가 그냥 빨리 끊어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를 때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를 차단하게 하는 것. 근데 이거를 병렬 연결하면 그냥 그것만 차단하는 거잖아. 아예 두꺼비 집 내리듯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직렬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야. 같은 의미야, 누전 차단기도. 자, 화재 감지 장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 계속 흐르면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금속이 살짝 길어져서 휘게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연결되지 않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휘어서 닿게 되거든. 그러면 회로가 연결이 되겠지? 자,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소리가 나는 건데 만약에 불이 났다라는 걸 알려줄 때겠지. 뭐 뜨거우니까. 근데 5층만 알람 울리면 안 되잖아. 전체가 다 울려야 되겠지. 모든 층수가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야. 다 한 번에 해야 될 때. 장식용 전구, 크리스마스 전구도 얘만 꺼질 수 없지? 고장나면 다 같이 꺼집니다. 근데 병렬은 가로등 하나만 꺼졌는데 다 꺼지면 안 되잖아. 이거 꺼지더라도 나머진 켜져야 이제 위험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병렬 연결. 자, 가정에서 마찬가지 에어컨이 꺼지더라도 나머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병렬이야. 자, 멀티탭이 대표적인 병렬 연결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 뽑았다 해서 다 꺼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줄처복과 특징. 멀티탭에서는 첫 번째 같은 전압이 걸린다. 장점. 두 번째 특징 여기 있어.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 있다. 병렬의 장점 쓰시오. 요거 두 개 적어주면 돼. 같은 전압이 걸린다. 따로 켜고 끌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직렬과 병렬 특징을 봤는데 가정에서의 전기기구는 무슨 연결되어 있다? 무슨 연결? 병렬 연결되어 있다. 자, 1번, 2번은 방금 아까 읽었던 거고요. 세 번째, 연결한 전기기구 많아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될까? 연결하고 멀티탭을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면 계속 병렬 연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된다, 저항이? 점점점 반면적이 커진 것까지. 그래서 저항은 감소합니다. 얘들아, 저항이 작아지면 뭐가 커져? 뭐가 커져? 전류가 증가하지. 잘 흐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적당히 흘러줘야 돼. 어느 정도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 흐르면 과도한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날 수 있다 했어 아까?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멀티탭을 너무 여러 개 꽂지 말라 하잖아. 안 쓸 때는 쌤어릴 때 무조건 뽑아 써라 했는데 요즘에는 뽑아 쓰는 게 아니라 끄는 거 따로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꺼라고 하는 이유가 쓰지도 않는데 계속 켜놓으면 늘 저항을 작게 해놓은 상태니까 전류가 너무 잘 흐르게 되는 거야. 위험하다라는 거지. 여기서 쌤이 질문이 있어. 지금 저항이 작아진 상태에서 전체 전류가 커졌잖아? 전체 전류가 증가했잖아? 이때 각각에 흐르고 있는 전류도 커졌을까? 각각의 전류는 커졌다, 증가했다, OX. 얘들아, 기구를 하나 더 연결했다는 건 기구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이 딱 존재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에어컨이 10ohm이야. 그 다음에 TV가 20ohm이라고 쳐보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220V의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병렬이가 얘도 몇 볼트? 220V, 얘도 220V의 전압이 걸려있어. 그럼 이때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곱했을 때 220 나야 되잖아. 얼마? 22A. 얘는 11A지. 이때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 33A였어.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쌤이 전등도 연결하게 된 거야. 그러면 전등이 예를 들어서 15M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또 몇 볼트가 들어가? 병렬이니까 또 220V 들어가지. 그러면 또 추가로 여기에 11A가 생기잖아. 22A. 그러면 여기에 22A가 더 들어왔으니까 얘는 33이 아니라 55A가 돼. 전체 전류가 증가했지. 왜냐면 저항이 하나 더 연결됐으니까. 근데 전체 전류가 증가할 때 얘들이 변했어? 안 변했잖아. 얘들은 그대로야. 왜냐면 저항이라는 건 고유한 값이라서 변할 수가 없고 병렬 연결이니까 전압은 늘 일정해. 그냥 추가로 전류가 생겨서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거지 각각의 전류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뭐라 적어야 되냐면 각각의 전류는 뭐 하다? 일정하다. 적기 전체 전류는 증가하지만 하나하나 전기기구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일정하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각각의 전류는 크기가 일정하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뒷장 개념 체크. 우리 4번 풀면 되죠? 3번까지 풀어져 있지? 4번에 직렬인 거죠? 찾아봐.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 병렬 지우면 멀티탭 지우고 또 가로등도 지워야 되지. 전기 배선 지워야 되니까 답은 니은, 디귿, 니은이 됩니다. 자, 5번에 OX.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병렬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기기구를 같은 세기의 전류가 온다. 맞나요?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지. X. 전류의 X.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다른 전압이 걸린다. 같은 전압 걸리려고 병렬 쓰는 거잖아. X. 전기기구 한 개 사용할 때 모든 기구를 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려고 병렬 쓰는 거지. OXXX입니다. 잘했고요. 자, 우리 왼쪽 페이지 마저 이거 하고 갈게. 자, 이제 만약에 저항이 조금 더 헷갈리게 혼합이 연결되어 있다. 직렬, 병렬 섞여 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거 쌤이랑 우리 연습했었지? 자, 얘가 1옴이다, 2옴이다, 3옴이다. 적어봐. 그러면 몇 옴과 몇 옴부터 먼저 계산해야 된다? 몇 옴부터 먼저 봐야 돼? 얘들을 먼저 봐야지. 병렬, 맞지? 그럼 2옴, 3옴 계산해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야? 6분의 5. 그러니까 요 2, 3에 대한 합성자가 몇 옴이다? 6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6옴이 되지. 그리고 저 1옴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1옴과 5분의 6옴이 나왔으니 이제 직렬이잖아. 얘는 10분의 12, 즉 1.2옴이니까 전체 합성자가 몇 옴이 된다? 2.2옴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도 해볼게. R1은 1옴, R2는 2옴, R3는 3옴이야. 자, 이번에 숫자 1, 2, 3 중에 뭐랑 뭐부터 계산해야 돼? 1과 2부터, 맞지? 자, 그럼 여기 몇 옴? 3옴이 되지. 그리고 밑에도 3옴이지. 계산해보세요. 몇 옴 나오는지. 얼마? 3분의 2 나오니까 계산 몇 옴? 2분의 3옴이다. 답이 다르죠. 얘는 2점이고 얘는 1.5니까. 자, 그럼 밑에 3번은 너희가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2, 3, 6이 나왔다. 몇 옴 나와요? 4옴 나왔으면 잘했어요. 3과 6부터 해야 되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 6분의 3, 2분의 1 나오지? 그럼 얘가 즉 몇 옴? 2옴이라는 거지? 왼쪽 2옴과 요거 구한 거 2옴이니까 답은 4옴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전체 회로도 이제 다 접근해보자. 1옴, 4옴, 2옴이 있다. 12옴이 있다. 뭐랑 뭐부터 계산? 4랑 12부터 계산.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3옴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1옴과 몇 옴? 3옴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16V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전체 상황은 몇 옴이야? 4옴. 그럼 16V 옆에다 적어. 4옴. 그럼 전체 전류 몇 암페어야?
곱했을 때 16 나와야 되니까 4A지. 일단은 전체부터 답 적자. 전체 저항은 4ohm이고요. 전체 흐르고 있는 전류는 4A야. 자, 그런데 여기에 봐봐. 여기 4ohm에 4A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요거부터 먼저 볼까? 간단한 거부터. 지금 직렬 연결돼 있지. 전류가 일정해, 전압 일정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해. 4A면 언제나 4A니까 1ohm에도 4A, 3ohm에도 4A가 흐르겠지. 그러면 곱하면 몇 볼트? 4V. 곱하면 몇 볼트? 10V가 나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적으면 되지. 1ohm 옆에 위에다가 4A의 4V야. 자, 근데 여기서 요 3ohm은 지금 진짜 3ohm이 없잖아. 저기 4ohm 12ohm짜리잖아. 얘를 다시 펼쳐야 하는데 지금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잖아. 병렬일 때는 전류값이 일정해, 전압값이 일정해. 전압값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위아래에다 얼마 적어야 돼? 12V니까 66 적어야 돼. 12 적어야 돼. 일정하다라는 건 늘 그 값이 같다는 거잖아. 얼마? 얼마요? 12V. 왜 대답을 안 하지? 밑에도 12V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곱했을 때 12가 나야 되니까 3A. 밑에도 곱했을 때 12가 나야 되니까 1A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4V의 힘을 줬지. 16V 중에. 그럼 남아있는 12V는 그냥 나눠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4A는 물의 흐름이잖아. 4L가 물이 흘렀으면 여기에서 더했을 때 4L가 돼야 돼, 물이. 그러니까 더했을 때 4가 돼야 되는데 저항이 1대 3이면 얘는 3대 1로 흐른다는 거지. 알겠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한 번에 바로 적을 수 이렇게 딱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물을 일정해야 되니까 4A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는 4A가 흐르는데, 맞지? 곱하면 4V. 4A가 여기에 나눠서 흐르니까 아직 몰라. 근데 이 16V 중에 4V를 썼으니까 나는 전압은 12V다. 병렬이니까 밑에도 12V다. 그래서 적고 여기에 4, 3, 12 곱했을 때 10이 나니까 1A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거 쌤이랑. 그래서 여기 이제 마저 적을까? 일단 1ohm은 4A의 4V야. 4ohm는 3A의 12V고 12ohm은 1A의 12V가 됩니다. 자, 이거 쌤이랑 이제 마무리 해보자. 67쪽에 25, 26번 다 했지? 맞아? 우리 다 한 거 맞지? 66쪽까지 되어 있지? 67쪽에 풀어보자. 25번, 26번. 25번에 합성조항 우리 보여볼까? 숫자 10이랑 15부터 먼저 계산해보세요. 준서야,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어디 펴라 했어? 빨리 따라와. 67쪽. 펴져 있잖아, 쌤이. 지금 왜 뭐 하는데? 전체 저항 몇 옴 나와? 전체 저항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하면 얼마예요? 30분의 3 더하기 2 30분의 5 6분의 1 6옴 나오지? 여기가 6옴이니까 총 몇 옴이야? 계산 쌤 제대로 한 거 맞아? 여기 몇 옴? 9옴. 자, 그리고 또 여기 전류계가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인데? 2암페어인데. 그럼 여기 몇 볼트인지 알 수 있지? 몇 볼트? 18볼트. 답을 전체 전압 물었으니까 5번이 끝이야. 자, 근데 쌤이랑 더 혹시나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 적어보자. 여기에서 뭘 적을 수 있어? 3옴에 뭘 적을 수 있을까? 전체 전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암페어?
2A가 흐르겠지. 그러면 곱했을 때 몇 볼트? 6V야. 자, 18V 중에 여기 6V를 썼어. 그럼 남은 12V를 써야 되는데 병렬이니까 위아래 얼마? 위에도 12V, 밑에도 12V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전류는 분수 나오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습니다. 자, 26번 해보자. 얘도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야. 할 수 있어. 해봐. 전체 저항 몇 옴 나왔어? 위에 3옴이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 6분의 3, 2분의 1. 여기에 2옴이야. 전체 전류 몇 암페어? 3암페어. 맞지? 자, 그러면 2옴에 3암페어니까 답은 3번 다 나왔는데, 자, 이제 각각의 전류 전압 저항을 찾아라고 했어. 이번엔 뭐 해야 될까? 3암페어가 3암페어라고 적을 수 있어? 적을 수 있어? 안 되잖아. 물이 3리터가 나눠서 흘렀으니까. 근데 얘는 크게 봤을 때 병렬이지. 맞지? 그러면 요 6V가 여기 몇 볼트? 6V. 여기 합한 게 6V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몇 볼트야? 여기 6V일 거 아니야. 얘는 그 6이 나눠서 흐르더라도 요 위에 합쳐서 6, 혼자 6 돼야 되지. 그러면 6옴의 6V가 몇 암페어? 1암페어. 자, 그러면 3암페어 중에서 여기 1암페어가 흘러갔잖아. 그럼 요 위에 몇 암페어 흘러가야 돼? 2암페어. 그럼 여기도 2암페어고 얘도 2암페어죠. 왜냐면 이제 흐르는 물이니까 얘는. 그럼 곱하면 2V, 곱하면 4V. 더했을 때 6 나오잖아. 맞지? 위에도 6, 밑에도 6이 흐른다. 요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 나중에 테스트 칠 때 그냥 이렇게 전체 전압, 저항 이거는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치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한번 그냥 봤어요. 내년에 시험 칠 때 이 정도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런 거 안 되는 학교도 있어. 자, 그러면 요 우리 초록색 책은 다 했지? 책을 덮고 워크북 흰색 책 펴보세요. 여기에 41쪽 용어 테스트는 다 되어 있나요? 41쪽 쌤을 다 했어? 그럼 크게 채점되어 있지? 그러면 47쪽까지 숙제였으니까 48쪽 바로 풀어보자. 25번부터 29번까지 직인지 병인지 적어봐. 한 번에 다 꺼지면 직. 자, 25번 퓨즈는 뭔데? 직, 멀티탭은 병, 장식용 전구, 직, 전기 배선, 병, 가로등, 병, 직이죠. 아니, 병이죠. 자, 30번에 병렬과 관계되어 있는 거 몇 번이야? 3번 멀티탭 그림. 31번에 과전류가 흘렀어. 이때 병렬 연결된 퓨즈 속의 전이 끊어져서 전기기가 고장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OX. 내용은 맞는데 왜 틀렸지? 퓨즈는 직렬이잖아. 퓨즈의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X 가정에서는 병렬 맞죠? 동그라미. 자, 32번에 멀티탭이 동시에 연결했을 때 위험이 있대.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이유. 1, 2, 3번은 병렬 연결 대어로 시작을 하고 4번, 5번은 직렬 연결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몇 번 틀렸어? 4번, 5번 지우고 1, 2, 3번 중에 왜 동시에 연결하면 안 되는지. 1이나 몇 번? 1번. 우리 예린이가 여러 명 있네. 병렬 연결돼 있으면 전류 증가니까 위험하다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전압 크기는 증가해, 안 해? 전구에서 그 병렬 연결 여러 개 연결했다. 그럼 전압은 일정합니다. 3번에 따로 켜고 끌 수 있어서 요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장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탭을 쓰는 이유지. 맞지? 답 1번. 자, 33번에 장식용 전구의 모습이다. 장식용은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 틀렸지? 3번. 전류의 세기는 직렬이니까 이때 전류 일정하다, 맞지? 따로 켜거나 끄는 건 병렬의 특징이니까 3번이 틀렸고 다 꺼집니다. 계속 많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돼? 저항이 계속 증가하니까 하나하나 흐르는 전류는 감소합니다. 자, 34번에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는 직렬이다. 맞나요? 가정은 병렬이지. 틀렸고 퓨즈 직렬이다. 맞지? 멀티탭 병렬이다. 맞지? 병렬로 연결한 게 많을수록 전체 전류세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아, 아니야? 많이 연결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 했어? 저항이 작아진다 했지?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전체 전류는 증가한다 했잖아. 반비례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쌤이랑 이거 단어 마무리 할 거예요. 자, 49쪽, 35번 적자. 자, 전류계에서 전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세게 할 수 있을까? 빨리 생각을 해봐. 생각 안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니크롬선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얘가 저항이잖아. 저항이를 줄이면 되겠지. 첫 번째, 니크롬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 짧게 잡는다. 요 선을 뭐 클립 한 이쯤에 연결하는 거야. 자, 방해하는 요소를 줄일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걸 높일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저항 말고 전지를 어떻게? 직렬 연결로 해야 되겠지?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또는 전지가 전압 관련된 거니까 전압이 더 센 전지로 바꾼다는 데지. 전압이 강한 전지를 쓴다. 또는 아까 너희가 말한 것처럼 전지 한 개를 더 쓰는데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이 강한 전지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해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도와주는 걸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개 적었어야 되고. 36번에 A랑 B 중에 전압이 더 큰 것. A랑 B 중에 누가 지금 저항이 더 커? A가 저항이 더 크지? 맞지? 자, 단면질 같다 했으니까 길이가 긴 게 저항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전압은 저항이 큰 A에서 크겠어? 저항이 작은 B에서 크겠어?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응? 왜 예은이밖에 대답 안 해? 무슨 관계야? 이거 했잖아, 오늘. 아까 쪽지 시험에서 다시 다 쳐야 되겠니? 비례. 전류랑 저항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대답 안 해? 뭐, 다른 애가 대답을 하겠지. 난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뭐, 본인이 공부가 돼? 대답을 해야지, 틀리더라도. 대답을 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잖아. 방해하는 거는 싸가지잖아. 쌤이 지금 묻는 건 도와주는 아이랑 방해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했으니까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잖아. 그러면 전압이 크려면 저항이 큰 곳에서 전압도 크겠지.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니까 저항이 크면 그만큼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비례해서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압이 큰 곳은 어디야? A, G. 이유를 적어야지. 너희 숙제할 때 어떻게? 그냥 무조건 다 보고 적는 거 아니잖아. 적어봐. 어떻게 적어?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이므로? 반비례를 한 적 없는데요.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이므로? 대답을 좀 하고 정리하고 적을까?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준서야? 오늘 힘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그래? 전압과 저항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겠냐고. 방금 쌤이 설명했잖아.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라니까. 비례잖아. 그래서 지금 저항이 큰 쪽에 전압도 힘을 더 세게 줘야 된다고. 맞지? 방해하는 게 크면 힘을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잖아. 그럼 전류랑 전압은 비례관계라는 걸 써야 돼. 대답을 해야 쌤이 계속 말을 하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 적는 거야?
저항이 큰 곳에 전압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A라고 말하려고 하려면 전류와 전압은 전류가 아니라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이므로 비례라는 걸 알려줘야 그럼 전압이 큰 곳은 저항이 큰 곳에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큰 곳이 저항이 큰 것은 A다라는 거 말해줘야 되는 거지. 길이가 더 긴 A가 저항이 크니까 A에 전압을 더 크게 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는 거를 설명하고 얘들은 비례관계라는 걸 설명해야 된다고. 쌤이 답을 굳이 똑같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 너희가 이해를 하면 너희가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말이 되도록. 자, 오른쪽에 37번 봅니다.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를 비교하세요. 자, 이거 애들 많이 틀리더라고. 자, 생각해봐. 얘들아, 저항이 두 개로 병렬 연결되어 있어. 근데 열려 있다라는 건 이때는 원래 저항이 하나만 있었을 때를 말해. 맞지? 근데 이거를 닫는 순간 저항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연결되는 거지. 자, 그럼 질문. 닫았을 때 요 전류계에서 흐르는 전류값은 증가할까? 일정할까? 감소할까? 증가, 일정, 감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증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 왜? 닫잖아. 닫으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니까. 쌤, 저항이 작아지면은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증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 전류계가 여기에 있었다면. 근데 쌤이 아까 너희 저걸 했잖아. 각각의 전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ohm이야. 그리고 건전지가 220V, 20V랄까 그냥? 20V야. 여기 20V였으니까 이 전류는 지금 2A야. 근데 똑같은 저항이 10ohm이 더 왔어? 그럼 여기에 또 20V 흐르겠지. 또 2A겠지. 전체는 4A로 변하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변하지 않잖아. 전류기가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변한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또는 일정하다. 같다라고 해야 돼. 이유는 뭐라고 해야 돼? 병렬 연결이잖아. 맞지? 병렬 연결이고 뭐가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병렬 연결해서 얘가 더 오던 간에 여전히 나한테 오는 전압은 똑같아. 그러면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뭐 써야 돼? 키워드. 병렬 써야 된다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므로 전류값도 변하지 않는다. 병렬 연결이므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도 일정하다. 자, 38번. 도로변에 가로등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로등은 직렬이야, 병렬이야? 다 꺼져야 돼? 아니면 하나만 꺼져야 돼? 무슨 연결? 병렬. 이유는 뭐라고 해야 돼? 말할 수 있잖아. 내용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뭐라고 해야 돼? 하나가 꺼지더라도 다른 가로등에는 불이 계속 켜져야 된다. 아니면 하나가 꺼졌을 때 다른 가로등 다 꺼지면은 뭐 위험하다라든지 내가 다 꺼지면 위험하다 아니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때는 서술형이 비중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을 적어서 써야 돼. 안 되면 계속 이제 모분 답안 보면서 내가 빠진 내용을 찾아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 39번. 가정에서는 병렬로 씁니다. 만약에 직렬로 쓴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질까? 장점을 적으면 되잖아. 병렬의 장점이 뭐였지?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 있었지. 근데 직렬 연결되면 어떻게 돼? 뭐 하나의 전기기구 꺼졌을 때 나머지 다 꺼진다. 전기기구 한 개가 한 개의 전기기구가 아니면 한 전기기구가 한 개의 전기기구가 꺼지면 모든 전기기구가 또는 다른 전기기구도 다 꺼진다. 또는 꺼지면이 아니라 뭐 고장나면이라고 했을 때도 다 고장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전기기구가 꺼진다. 일단 두 번째, 병렬의 장점이 또 뭐였어? 하나 더. 같은 전압을 걸러두는데 직렬 연결하게 되면 각각
다른 전압이 걸리는 거잖아. 맞지? 각각 다른 전압이 걸린다. 불편하다는 거지. 전압이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자, 우리 50쪽 하면 요 내용 끝나죠? 50쪽에 쌤이랑 몇 번까지 풀었어? 42번까지 다 했나요? 42번까지? 자, 43도 했어? 44는? 44번 빼고 다 했어? 44번 빼고 다 했어? 그럼 44번 하자. 가에서 전체 저항은 2R이다. 맞나요? 직렬이니까 R 더하기 R 하면 2R 되지. 맞고 R 더하기 R 했으니까 나에서 걸리는 전압은 V다. 병렬이니까 일정하지. 맞고. 자, 각 저항면의 전류 세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세다. 이거 지금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쌤이랑 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우리 단원 평가 쳐야 되니까 꼼꼼히 이해하고 가자. 지금 맞는 거 같아? 자, 나에서는 전압이 V 걸리잖아. 그치? 근데 가에서는 V로 걸려? 여기도 힘줘야 돼, 여기도 줘야 돼. 얘는 2분의 V이고 얘도 2분의 V잖아. 그러면 도와주는 힘이 나는 일정한데 얘는 절반으로 줄었지. 나한테 절반만 도와주면 잘 못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힘이 적고 얘가 센 거야. 나에서가 세다 맞다는 거지.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이런 거 있을 때 너희가 아무거나 이렇게 딱 잡아. 1옴, 1옴, 10V 이런 식으로 숫자를 쉽게. 얘도 1옴, 1옴, 10V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위에도 밑에도 10V니까 전류는 10A, 밑에도 10A가 흐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2옴이잖아. 전체 저항이. 그러니까 V나 IR에서 5A가 흐르지. 그래서 여기도 5A 흐른다고. 네, 곱하면 5V, 5V니까. 왜냐면 10V가 절반으로 5V 흐를 거잖아. 그래서 전류는 5밖에 안 흘러. 얘가 훨씬 더 잘 흐르지. 맞지? 그래서 나에서가 더 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에서가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전구의 밝기로 물었어. 전구의 밝기. 그럼 나에서가 더 밝다? 맞아. 밝기는 전류 곱하기 전압값이거든. 얘는 100인데 얘는 25밖에 안 되니까 얘가 훨씬 더 밝다. 알겠지? 답 5번. 자, 쌤이랑 요 저항은 다 끝났고요. 자, 우리 2교시 들어가기 전에 2교시는 이제 전류 끝났으니까 72쪽에 마지막 자기장 할 거고 아까 쌤이 쪽지 시험 줬던 거 있지? 그거. 자, 요거 숙제 중에 하는데 이거 쌤이랑 했던 전류전압 저항 요거는 풀어오는 거야. 이제 쌤이랑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 연습을 다 했잖아. 책으로. 숙제할 게 없지. 그러니까 요걸로 숙제해서 됩니다. 저기 봐봐. 오늘 뒤에 좀 일찍 마치니까 그것도 이걸 풀 거야. 너희가 풀면서 잘 모르는 거 물으면 되는데 1쪽은 굉장히 쉽지. 그냥 OX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뒤로 넘기면은 1쪽, 2쪽까지는 기본적인 개념 묻는 거고요. 3쪽부터 이제 그 문제 푸는 거 나오니까 총 50문제입니다. 50문제.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숙제.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고 2교시 때 73쪽 이제 두 번째 내용 나가겠습니다. 전기 끝내고 다시 자기장 나가자. 그래, 몇 쪽? 답해져 있어. 몇 쪽이죠? 73쪽. 우리 이제 여기 전기와 자기에서 쌤이랑 제일 처음에 전기 발생하는 거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찰을 하면서 전자이동으로 대전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순간적인 전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전류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압과 저항
얘들의 관계까지 봤어. 이제 마지막은 전류의 자기작용인데 이때 말하는 자기는 전기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말고 자석 있지? 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잖아. N극, S극. 그때 말하는 그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석에 대해서 잠깐 볼까?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서 자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석에도 얘들아 N극과 S극 자석이 있잖아. 그러면 이 N극은 N극을 좋아해? S극을 좋아해? S극 반대극 좋아하지? S는 N극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N극이 오면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할 거고 만약에 S극이 왔다 밀어내는 무슨 힘? 청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플러스도 플러스끼리는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듯이 얘들도 두 가지 힘이 있어. 이런 거 우리는 전기력이라 하지 않고 이때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석사에 가지고 있는 힘. 근데 이때 자 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 선과 자기장이 뭐냐면 자기장부터 먼저 쌤이 설명할게. 우리가 자석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있잖아. 클립이 여기 있으면 클립이 갑자기 끌려가겠지. 그치? 근데 엄청나게 멀리 있는 클립도 무조건 다 끌려갈까? 막 아이언맨의 뭐 마블에 보면 왜 막 철 끌어당기는 애 있다냐? 하여튼 막 걔처럼 막 엄청 멀리 있는 거 다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석에서도 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 안에서는 자기력이 미치지만 멀리 있으면 끌어당겨질 수 없다는 거야. 이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해. 모기장처럼 자기장. 자기장을 뭘 한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 한다. 공간. 자, 그걸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쌤이랑 오늘 계속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간의 끝이 아니라 이 자기장은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존재하고 자기장도 세기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어. 근데 세기는 너희가 쌤이 한 번만 말하면 다 이해하고 끝이야. 근데 방향이 좀 어려워. 세기는 세게는 보통 양극에 클립이 많이 붙잖아. 여긴 잘 안 붙잖아. 맞지? 여기가 훨씬 세. 자석이 가까울수록 세. 그래서 양 끝에 가까울수록 세고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근데 방향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나침반이 있지. 나침반이 만약에 길을 잃었어. 그럼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게 항상 어디 쪽이야? 원래 북쪽이잖아. 지도에서 북쪽을 향하잖아. 근데 자석이 옆에 있으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게 돼. 그래서 자석주에 놓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침반의 N극이 여기 놔뒀는데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N극, S극, 색칠된 게 N극이다. 그러면 얘는 자기장 방향이 왼쪽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서 놔뒀는데 여기서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장은 왼쪽이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랍니다.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거. 그랬더니 방향이 봐봐. 화살표가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지. N극에선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침반의 N극이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다 S를 향하는 거야. 왜냐면 나침반의 N극도 일종의 자석이거든. N극은 S극을 좋아하니까 이쪽을 향하고 N극 실행과 반대로 향하는 거야.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자기장은 N극에서는 나오고 있지. S로는 들어가고 있지. 항상 어디에서 나온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뒤에 다음 시간 또 연결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꼬이거나 중간에 사라진 게 없이 무조건 N에서는 나와 그리고 S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다른 S극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본인의 자석 S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뒤로 빽 하고 있잖아. 맞지? 어쨌든 반드시 나왔으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가 세냐면 아까 양극이 세다 했잖아. 이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개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1번이야.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 근데 쌤이 방향이 어디서 어디야 라고 너희가 N에서 S요라는 대답을 계속 하다 보면 N에서 S요 라고 하면
n에서 s라는 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건데 n에서 s인 줄 알아. 이게 아니야. n에서 반드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또 많이 틀리는 거. 봐봐. n극, s극이 있으면 n에서 나와야 되지. 걔는 나와야 되지. s로 들어가야 되지? 들어갑니다. 그럼 나침반을 여기 놔두면 나침반이 왼쪽을 가리키고 얘도 왼쪽 가리키잖아. 자, 근데 나침반을 요 밑에 놔뒀어. 얘는 어디 가리킬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뒤로 뺏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다시 들어갈 수가 있잖아. 맞지, 채연아? 집중해, 집중해. 자, 지금 첫 시간이 중요하다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나 위에 나침을 놔두게 되면 어디 가리킨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요 줄에 있을 때는 왼쪽을 가리키지만 위아래에 있을 때는 다시 백을 해야 되니까 반대를 가리키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침반을 여기에 놔뒀어. 이번에 어디 가리킬까? 나침반의 n극은 일종의 자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싫어하잖아요. 여기로 가리키겠네요? 그거 아니야. 내부는 얘는 다 똑같아. 다 어디 가리킨다? 왼쪽 가리켜. 위아래만 다시 반대야. 알겠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위아래는 백을 해야 되니까 반대가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둘 다 n극이 있다? 무조건 둘 다 나오는 그림일 거야. s는 둘 다 들어가는 그림이야. 근데 여기 안 알려주겠지. 자석 A랑 B가 있는데 무슨 극인지 찾아라. 그러면 A에 나와서 B로 들어가고 있잖아. 물론 본인의 자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기도 하겠지. 그럼 여기가 N극이다, S극이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겠지? 얘도 안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있더라도 화살표 방향을 보고 무슨 극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번에 우리가 표시해볼까? 나침반은 지금 어딜 향할까? 그래서 나침반 어딜 향할까? 왼쪽, 오른쪽. 만약에 여기에 놔뒀어. 그럼 다 표시해봐. n에서 요 오른쪽에 적었다면 오른쪽 향하겠지. 왼쪽에 놔뒀다면 어딜 향하겠어? 오른쪽 향하겠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나와서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뺏겨야 되니까 위아래 나침반 놔두면 어디 가리킨다? 왼쪽 가리킨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답이 왼쪽이라 할 수 없고 4방위가 표시되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해야 되잖아. 왼쪽이니까 무슨 쪽? 답은 서쪽이 됩니다. 자, 화살표 4군데 다 하세요. 자, 근데 평상시에는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냐?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자석처럼 형성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의 북극은 n극이다, s극이다? 놀스니까 n극이 아니야. 지구의 북극은 우리가 나침반이 n극이 늘 위를 향하는 건 얘가 s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북극이 일종의 s극이기 때문에 어디를 있더라도 늘 북쪽을 향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북쪽을 향하다가 옆에 자석이 있으면 얘가 더 강한 자기장 형성하는 거잖아. 크긴 작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야. 이 S극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남쪽이 N극이니까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은 어디서 나온다?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 자기장이 일종의 태양의 자외선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그런 입자들을 다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문제 풀어보자. 뒤로 쭉쭉쭉 넘겨봐. 1번, 2번 개념 체크. 자, 1번. 네, 1번.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서만 생긴다. 지금 자석은 자기장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자석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그림 보면 도선에 막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은 생겨. 그래서 일단은 X입니다. 둘 다 생긴다. 일단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나침반의 N극으로 방향 찾을 수 있다 했지? 맞고. 위치 관계없이 일정한 세기다. 맞아요? 양극이 세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X. 자, 2번. 가와 나중에 뭐가 N극? 가에서 나와서 나로 들어가고 있지? 그럼 가가 N극, 나가 S극입니다. 그럼 가나 사이는 무슨 힘? 인력이 작용한다. 준서야, 벌써 다 풀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 볼게.
지금 쌤이랑 자석에 대한 자기장을 봤잖아. N급, S급.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N에서 나온다, S로 들어간다, 위아래는 백을 한다. 안쪽은 같은 줄이다. 근데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 자, 근데 보니까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 생기더래. 그러면 자석 말고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어디가 센지를 찾아야 돼. 자, 전류가 흐를 때도 생긴다라고 했는데 일단 세기는 쉬워. 도선 가까운 곳이 세겠어? 먼 곳이 세겠어? 가까운 곳이 세지. 멀면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니야. 가까운 곳이 세. 그럼 끝이야. 근데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원 모양으로 생기더라는 거야. 동심 원 모양으로. 근데 어떤 방향이냐? 자, 이게 원 모양 중에서도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냐? 물을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오른손이 필요해. 너의 오른손. 오른손에서 자,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대. 자, 예를 들어서 전류가 지금 위를 향하고 있잖아. 그럼 엄지도 위를 향하면 돼. 좋아요, 표시. 잠깐 너희 네 손가락 봐봐. 너희 네 손가락을 봐봐. 너희 본인의 네 손가락을 보라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거 문제 푼다고 이렇게 하면 망해. 반대 방향이잖아. 맞지? 오른손으로 너희 네 손가락 봐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네 손가락의 방향이? 손톱이 화살표 초 끝이라고 생각해. 그럼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지. 요렇게. 맞지? 엄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자기장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자, 근데 전류가 늘 위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 전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향한다. 그럼 엄지를 아래로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 손가락은 무슨 방향이 돼? 시계 방향이 되지. 아, 그러니까 늘 원 모양이긴 한데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까지는 이해되지? 전류가 반대가 되면 자기장도 반대가 된다. 세기는 전류가 세면 흐르는 전류가 1A가 아니라 10A다. 자기장도 세진다는 거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다.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얘가 시계 반대로 흐를 때 나침반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럼 나침반을 여기 오른쪽에 놔뒀을 때랑 왼쪽에 놔뒀을 때랑 같은 방향으로 나침반 N극이 같은 방향으로 위치를 할까? 나침반의 바늘이 얘가 시계의 반대 방향이니까 바늘이 이런 식으로 오그라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원의 방향이니까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얘는 지금 위쪽을 향한다라는 거밖에 표시를 못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갖다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나침반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향해? 아래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사각형으로 생각해야 돼. 도선 뒤에 나침반을 놔두면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도선 앞에 놔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을 향하는 거야. 그래서 나침반이 도선 오른쪽에 있으면 위를 향하고 도선 왼쪽에 있으면 아래를 향하고 반대지. 도선 뒤에 있으면 왼쪽을 향하고 도선 앞에 있으면 오른쪽을 향합니다. 되겠어? 사각형으로. 이것도 사각형으로 표시해봐. 원 모양이라는 건 너무 쉬우니까 나침반이 여기서 어딜 가리켜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사각형으로 표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 자, 이해했는지 문제 풀어볼까? 밑에 2번. 그림과 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방향으로 오른 것. 색깔 안 보이지? 빨간색이 N극이야. 요거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고 얘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도 위에 표시되어 있어. 표시를 해놔야 답 찾을 수 있지? 자, 얘들아, 엄지가 전류가 1, 2, 3번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엄지를 올려야 되지. 너희가 볼펜 아무거나 하나 집어봐. 아무거나 딱 잡고 엄지를 이렇게 올려봐. 자, 그러면 얘가 뺑글뺑글 돌잖아, 내 손가락이. 손톱 방향에. 그러면 도선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을 향하지. 근데 얘가 뒤로 갔을 때는 왼쪽을 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뺑글뺑글 도니까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을 향해야 돼.
맞지? 답은 2번. 근데 도선 뒤에 있으면 왼쪽을 향해야 돼. 뒤에 있는 것 중에는 왼쪽 향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너희가 얘 지금 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구나. 그러면 앞에 있을 때는 오른쪽이겠다. 뒤에 있을 때는 왼쪽이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가 돼야 돼, 답이. 알겠지? 그러니까 앞뒤. 그러니까 원모양인 거를 나침반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되겠어? 그래서 무조건 얘들은 답이 같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뒷장에 원형 도선 볼게. 자, 직선 도선일 때 자기장이 생겼고 이번에는 도선을 구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모양으로 구부렸을 때도 똑같아. 자,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처럼 오른손이 필요하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전류가 바뀌면 자기장도 바뀐대. 대신 어떻게 달라지느냐 봐봐. 전류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거든? 근데 얘를 구부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다가 내려가게 되잖아? 얘는 전류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지. 그럼 자기장 방향이 전류가 여기에서 지금 엄지 올리면 지금 시계 무슨 방향? 시계 반대지?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도 바뀔 거 아니야. 해보지 않아도 얘가 시계 반대면 얘는 시계 방향일 거라고. 해보면 엄지 내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요렇게 돌아갑니다. 맞지? 자, 근데 이거 적을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적지 말고 나침반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보라 했어. 여기서는 내려간다. 맞지? 근데 이 앞에 있으면 왼쪽으로 향할 거고 여기 있으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나침반이. 얘도 안쪽에 있으면 이거 내려가는 거지. 내려갈 거고 바깥에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선 안쪽에 있으면 둘 다 내려가잖아. 근데 얘도 볼까? 얘는 엄지를 이렇게 할 때 내리면 되거든? 얘도 같은 방향이야. 근데 이거를 너희가 좀 잘 찾기가 어려워 하는데 얘랑 답이 똑같아 무조건. 이거를 내리라고 하는데 내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무조건 답은 똑같아. 아래를 향해. 아래. 그러니까 바깥보다는 안쪽이 훨씬 더 많은 걸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모여드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세기는 도선 바깥보다 도선 안쪽이 더 세. 자, 세기는 한번 해볼까? 전류가 셀수록 셉니다. 반지름이 작아야 훨씬 더 많이 모여드니까 세. 그 다음에 바깥쪽보다는 도선의 중심이 세. 자, 세기는 그냥 그렇구나 보면 되고 이제 방향을 찾을 때 바깥쪽과 안쪽은 반대가 돼야 된다. 답이 여기 나침반 세 개가 있는데 위, 아래는 될 수 없어. 무조건 답은 아래거나 뭐겠어? 위겠지. 자, 만약에 도선이 반대야. 도선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기가 헷갈리잖아. 그러면 요걸 하라고. 엄지를 올리면 너희가 엄지를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얘가 위지. 그럼 얘도 위야. 얘도 위야.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얘는 시계 방향 내려간다. 그래서 나침반이 안쪽에 있으면 무조건 같은 방향이 됩니다. 물론 바깥에 있으면 반대가 되겠지. 그럼 밑에 문제 3번에 나침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 A, B, C 무슨 쪽이야? 주서야 바로 밑에. 아까 쌤이랑 하고 있는 75쪽 밑에. 일단 B부터 찾아봐. B는 어디 쪽이야? 위쪽, 아래쪽? 응, 위쪽. 자, 전류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뭐 하라고? 요거부터 끊어야지, 이렇게. 전류를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전류가 올라가는 쪽으로 엄지를 위로 올려.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시계 방향, 이거를 그릴 때 너희가 이렇게 한 번에 그리면 헷갈리니까 끊어서 그리라고, 끊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래야 얘가 아래쪽이란 걸 알 수 있고, 얘가 위면 얘도 무조건 위라고 했지. 얘도 위로 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아래쪽이야. 쌤 위라면서 안쪽에 있을 때. 맞지? 얘는 바깥에 있잖아. 아래 위, 아래가 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답은 남, 북, 남이냐? 아니지. 이걸 한 번 더 꼬은 거야. 지금 4가 누워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남쪽이지. 여기가 북쪽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위가 뭐야? 동이고 여기가 서지. 그러니까 아래쪽이니까 답은 서, 동, 서야. 그래서 항상 4자, 요 4방이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자, 직선 도선일 때는 그냥 원 모양으로 보면 되고, 원형 도선일 때는 구부려진 거니까 하나가 올라갔다면 하나 내려가는 거라서 무조건 자기장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만 찾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얘도 안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찾았을 때 헷갈리더라도 그냥 요거 보고 무조건 얘는 위다라고 하면 돼. 그리고 너희가 나침반 표현할 때 나침반으로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쌤은 화살표로 그리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전류는 엄지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하나로 하면 돼. 하나로. 자기장은 네 손가락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화살표를 여러 줄로 표시하세요. 알겠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 구분하기. 자, 그럼 문제 풀자. 한 장 넘겨봐. 78쪽에. 3번에 나침반이 향하는 게 어딘지. 그럼 3번 애를 어디 쪽 가르쳐? 전류가 아래쪽이니까 연필 잡고 이렇게 엄지 내리면 어디를 향해? 앞에 있을 때는 왼쪽이지. 뒤에 있으면 오른쪽이고 뱅글뱅글 도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 앞에서 봤을 땐 왼쪽, 뒤에서 봤을 땐 오른쪽이니까 앞에 있잖아. 그래서 왼쪽이야. 그래서 어디? 서쪽.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 엄지 왼쪽으로 해야 되지. 이거 내릴 때 이게 남쪽이거든? 끝이긴 한데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이걸로 해라. 자, 엄지를 올렸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잖아. 요렇게 도는 거니까 안쪽이 아래쪽이다? 그럼 답은 나왔지. 맞지? 얘는 남쪽이다. 답은 남쪽. 자, 쌤이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는 거니까 멍 때리라고 쌤이 천천히 하는 게 아니야. 자, 마지막 4번 풀 수 있게 돌아와서 이제 한 번 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뱅글뱅글 감을 거야. 자, 코일. 자, 그러니까 직선 도선을 한 번 구부리면 원형인데 이거를 계속 구부리는 거야.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도선을 우리는 코일이라고 합니다. 자, 코일일 때 자기장은 직선과 원형과는 또 다른 거야. 자, 얘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봤던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비슷한데, 자, 왜 그런 거냐 봐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지. 봐봐. 앞에서 봤을 때 올라갔다라는 거 뒤에서 내려가잖아. 또 뱅글 돌아가서 앞에서 올라가지, 내려가지, 앞에서 올라가지, 내려가지. 그럼 쌤이 얘는 지금 전류가 올라가, 내려가라고 하면 너희가 대답하기가 헷갈리잖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앞에서 봤을 때를 묻는 거야. 앞 기준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 그럼 원래는 전류는 오른손이 필요하고 전류는 엄지손가락이랑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럼 오른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근데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라서 밑으로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거든. 이렇게.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너희가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재에서는 이 손을 바꿔. 그러니까 전류를 엄지로 하지 말고 전류가 여러 개니까 내 손가락으로 바꾸자.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래. 그럼 앞에서 봤을 땐 올라가고 뒤에서 내려가잖아. 요렇게 감싸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엄지가 자기장이 되는 거야. 그 엄지가 가리키는 게 자기장인데 이게 N극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적으라는 거야. N은 S.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오른손에 이제 네 손가락을 전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싸지면 엄지가 자기장이 되는데 그게 N극이라고. 자, 그럼 N극 S극을 적었다라는 건 요 자석을 떠올리라는 거야. N극에서 항상 자기장은 뭐 한다? 나온다 표시, 두 줄짜리로 화살표 표시.
S로 들어간다. 두 줄로 표시. 쌤이 끊어서 하는 이유는 나침반을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안쪽도 어떻다 했어? N에서 S가 아니라 안쪽은 S에서 N이야. 그냥 같은 방향이랬죠. 안쪽도 그렇다 표시. 항상 5개 보셔야 돼. 자, 위아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다시 백해야 되잖아. 나침반이 여기 있다면 반대가 돼야 된다고. 알겠지? 얘들은 같은 줄, 위아래는 반대줄이 됩니다. 자, 여기 보자.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은 이라고 하면 너희가 전류 위를 잘 봐. 그래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럼 적어도 몇 개는 표시해. 그래 안 헷갈리니까. 그럼 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내 손가락으로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 엄지가 뭐라고? N급, S급. 나오는 표시돼 있지, 들어가는 표시돼 있지, 안쪽도 같다. 근데 위아래는 백이잖아. 반대로 표시한다는 거야. 자, 이거 연습해볼게. 여기 있나? 요걸로 표시해볼까? 오른쪽 페이지에 4번. 자, 이거 코일이잖아. 뺑글뺑글 감겨져 있지.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을 안 알려줬어. 너희 보고 찾아래. 긴 게 뭐다? 플러스. 자, 출발. 플러스 출발시켜봐. 뒤로 갔지.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내려와, 올라가? 앞에서 봤을 때 내려오지. 내려온 거 표시. 한 2-3줄 표시해봐. 자, 손 잡아봐봐. 손 어떻게 잡아야 돼? 1번처럼 잡아야 돼? 2번처럼 잡아야 돼? 2번. 너희가 손 잡아봐, 이렇게. 그럼 엄지가 어디야? 왼손 하지 말고 오른손 하라니까? 오른손. 손 쓰던 거 내려오고. 이렇게잖아. 그럼 N극이 어디? 여기지. 그럼 얘가 S지. 자, 그럼 N에서는 뭐 해야 돼? 나와야 되잖아.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적자 S는 뭐 한다? 들어간다. 위아래는 어떻게 했어? 반대다. 근데 질문이 여기 있으니까 답은 어디 쪽? 동쪽. 되겠어? 자, 이제 다 했어. 이제 새로운 거 없고 추가적인 내용만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코일 안에 뭔가 철심을 넣어놨잖아. 요거는 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코일에다가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해. 전자석. 얘들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 자기장 형성됐지? 근데 이게 자석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철, 그냥 철심을 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류가 흘러줬을 때 이 무형의 자기장과 이 철심이 합치가 돼가지고 얘가 마치 자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전류를 끊었어. 그럼 자기장이라는 건 없잖아. 이건 다시 철심이야. 자석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된다 해서 전자석이라고 해. 전자석. 자,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지 전류를 끊으면 자석의 성질이 없잖아. 자성을 잃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석의 특징은 원래 자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여기가 N극이지만 얘는 전류의 방향을 올려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올려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이었던 게 S극이 되지. 그러니까 자석의 극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늘 딱 영원한 자석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는 얘는 못 바꾸잖아.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전류를 세게 하든지 코일을 더 많이 감던지 하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석도 세지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셀수록 그 다음에 감수가 많을수록 세집니다. 그 다음에 바깥보다는 어디가? 안쪽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쪽이 더 세다. 그냥 코일보다는 이렇게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어디 이용하냐면 자기부상 열차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마찰시키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게 하려고 N극, S극 하도록 전류 흘러가지고 자기장 형성시켜서 하는 거고, 전자석 기준기도 무거운 거 들 때 볼에 걸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류를 쥐 흘려주면 자석이 되겠지? 그러면 달라붙을 거 아니야. 쭉 내가 원하는 곳에 갔어. 전류를 끊으면 자석 성질 사라지니까 철심이 뚝 떨어지겠지. 자동차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읽어보면 스피커, 전화기, 전동기 뭔지 알아? 전류 흐를 때 뺑글뺑글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야. 여기에 날개 달면 선풍기, 여기에 뭐 세탁기, 뭐 자동차 바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벨, 그 다음에 MRI 우리 그 병원 가면 쓰는 장치 이런 것들 다 이런 전자석을 이용한 예시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게요. 여기 3번까지 풀었잖아? 4번 풀어보자.
화살표로 표시해봐. 전류 방향. 앞에서 봤을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두세 줄로. 그리고 손 잡아봐봐. 엄지가 향하는 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N극은? 자, 전류 따라가면 이렇게 전류니까 한 화살표 한 개짜리로 요렇게 감싸지게 되니까 N 표시, S 표시, 이제 자기장 표시 화살표 여러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나온다, 들어간다, S로 안쪽도 그렇다. 위아래는 반대로 백한다. 항상 5개 표시. 그럼 답은 A, B는 똑같네. A랑 B는 어디? 동쪽, C는 서쪽이 됩니다. 동동서. 자, 두 문제 나왔어요. 5번. 전자석을 이용한 제품이 아닌 거.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 없었던 게 있어.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써야 되는데 전류를 흘렀는데 뜨거워지면 안 되지? 몇 번? 2번. 자, 6번에 N극 찾아봐. A, B 중에 어디가 N이고 C, D 중에 어디가 N인지. 현진이 가 잡아봐봐. 어떻게 잡아야 돼? 현진아 가 잡아보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오른손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어디야? 엄지 펴. 어디야? A, B 중에 이렇게 니까 어디? B. 맞지? 얘는 요렇게니까 C. 그럼 얘들 B랑 C가 N이니까 얘들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청력이 작용한다.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다. 자, 우리 80쪽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쌤이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봅니다. 87쪽 문제 볼게요. 1번 옳은 거. 몇 번? 4번. 자석은 인력, 청력 다 있고 가까울수록 세고 개수가 많아야 세지? 그래서 4번이야. 5번 왜 틀렸어? 어디서 나온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에 N극, S극이 있잖아. 그러면 S극 옆에 나침반은 L을 향해야 돼? B를 향해야 돼? 어디 쪽? A 쪽으로 향해야 돼? B 쪽으로 향해야 돼? 나침반 N극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기억 나침반은 A를 향한다. 맞나요? 니은. 자기력선은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디귿.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몇 번? 4번. 자, 3번 답 찾아와봐. 나침반의 N극이 늘 북쪽을 향하는 이유는 지구의 북극이 무슨 극이라서? S극. 남극이 N극. 그럼 남극에서 나와야 되지.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직선 모양이 아니야. 곡선되고. 북극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하고 나침반의 N극은 늘 북극을 가리키지. 자기장은 북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요 자기장이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했지? 여러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5번. 자, 오른쪽에 4번. 자, 요거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 여기 쌤 거 보면서 봐봐. A랑 B 위치. 얘들아, A는 N에서 나오니까 뭐 해야 돼? 뒤로 백해야 되지. 표시. 그 다음에 B는 N에서 S니까 B도 오른쪽이지.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 향해야 돼. 자, 그럼 1, 2, 3, 4, 5 중에 일단 1번, 2번 안 되고요. 3, 4, 5 가요. 봐봐. 빨간색이 N이야, N. 몇 번? 책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라고. 몇 번이 정답이야? 안 보여? 오른쪽이잖아. 답 다 찾았잖아. 몇 번이야? 3번.
얘는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 오른쪽, 얘는 오른쪽 왼쪽이니까 답 3번입니다. 자, 5번에 기억.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맞나요? 자기력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자기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없지. 0이다. 맞아요. 자, A, B, C, D 중 가장 센 곳은 D다. 가장 촘촘한지 묻는 거야. 촘촘해? 제일 A보다 더 D가 더 촘촘하지? 맞고. 그 다음에 촘촘할수록 약한 것은 아니잖아. 답은 4번. 자, 6번에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틀렸지? 자, 2번도 읽어봐봐. 내부에서도 연결이 된다 해서 내부에서 세기 아까 이런 식으로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일치한다. 맞지? 4번에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 그러니까 촘촘할수록 세다는 거야. 맞고, 자기력선은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7번 볼게요. 가는 얘들아 뺑글뺑글 돌리는 도성을 뭐라 부른다 했지? 두 글자로? 코일에서의 자기장 모습이고 나는 자석일 때의 자기장이야. 비슷한 게 있죠? 그럼 기억. 가에서의 자기장은 나랑 비슷하다. 맞지? 자기력선은 끊어지거나 교체되지 않는다. 맞아.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맞아? 전류 방향 바뀌면 자기장 바뀌어야지. 얘는 안 바뀌지만 얘는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에 나와 비교할 때 가의 장점, 이 코일의 장점은 뭔지 찾아봐봐. 장점이 뭔지 아니라 장점이 아닌 것. 몇 번? 1번. 세게도 할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지? 자석이 전류 흐를 때만 되고 세기도 방향도 바꿀 수 있으니까 다 장점이 됩니다. 자, 9번에 전류의 방향 찾아보면 돼. 잘 안 보이지? 이 N극은 2번은 오른쪽이고 3번은 왼쪽 가리키고 있어요. 1번은 위, 4번은 오른쪽, 5번도 위. 표시해놓고 먼저 풀어봐봐. 그러면 시연아 몇 번? 전류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엄지 위로 올려야 되지. 자, 1, 2, 3번처럼 나침반이 앞에 있다면 요렇게 뒤로 갔다가 앞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을 향해야 되니까 답은 2번이야. 자, 밑에 있다면 왼쪽을 향해야 되는데 없죠. 일단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10번. 가와 나가 평상시에는 북쪽을 향해 있어요. N극이. 근데 전류를 흐르자마자 나침반은 바뀔 거라고. 어디로 바뀌는지. 너희가 전류의 방향 엄지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잡아봐봐. 그럼 엄지가 어디 향해?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NS 적고. 안에 깔리기 이런 거는 표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앞에서 봤을 때 올라오구나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얘는 NS구나. N에서는 나온다, S로 들어간다. 둘 다 왼쪽을 향해야 돼. 맞지? A랑 C 맞습니다. 정답 1번.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11번, 12번까지 볼게요. 자, 11번에 출발시켜봐. 긴 게 뭐다? 플러스. 자, 이거 잘 봐. 뒤에서 쭉 따라가봐. 앞에서 봤을 때 내려오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내려오는 거 표시해줘. 너희가 머리로 알지만 그냥 그래도 표시해줘. 우선 잡아봐봐. 어떻게 잡아? 1번, 2번. 자, 어떻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N은 어디? 오른쪽. S 왼쪽. 그럼 N이 가리키는 거는 몇 번? 오른쪽이니까 동쪽 1번입니다. 자, 이제 12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있어 없어?
없지.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찾는데 이거는 얘를 먼저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침반이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요 줄에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 애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나와야 뒤로 백 하는 거잖아. 맞지? 백. 얘도 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오고 있다는 건 얘가 무슨 극이라는 거야? 얘가 N극이라는 거고 S극이라는 거고.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 손가락이 뒤에서 말고 앞에서 봤을 때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A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A가 무슨 극?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거꾸로 흐는 거야, 맞지? 전류의 방향 알려주고 자기장 찾는 게 아니라 자기장 알려줄 테니까 네가 전류 찾아. 이거야. 그래서 A는 플러스 극이다. 맞고, 반대로 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니까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된다. 맞고, 내부랑 외부는 반대냐? 내부랑 외부는 반대다. 맞지?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요 책은 덮고요. 이제 오늘 했는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워크북 57쪽. 자, 1번의 용어 테스트. 자석 지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한다? 공간? 자기장. 그 다음에 2번에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것. 력선. 3번에 1번 엄지가 무슨 방향?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자, 근데 오른쪽처럼 코일이다. 그럼 반대로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엄지가 자기장. 자, 4번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해서 전자석. 잘했고요. 5번부터는 다음 시간. 자, 우리 59쪽에서 여기 62쪽까지 숙제인데 61쪽 펴보세요. 61쪽에 자, 안 보이는 거 쓰면 바로 풀고 가겠습니다. 11번.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 맞지? 빨간색은 얘가 지금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어. 다 찾았나요? 근데 이거 풀 때 얘들아 딱 생각을 해봐. 이 가랑 다랑 나침반이 둘 다 밑에 있는데 답이 같을 수 없잖아. 일단 이렇게는 답이 절대로 세트가 될 수 없어. 맞지? 근데 가랑 나는 답이 될 수 있을까? 도선 밑에 있고 도선 위에 있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을 찾겠어? 무조건 답은 반대되니까 이렇게도 될 수 없어. 답은 가라 아니면 나 다야. 맞지? 그런 거는 이제 요령을 그냥 쌤 알려준 거고. 자, 전류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침반이 위에 있으면 어디 향해? 아래. 밑에 있으면 위.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는 위가 여기네. 위에 있을 때는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나가 맞네. 그럼 밑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죠. 다가 됩니다. 정답 3번이고. 자, 14번도 안 보이잖아. 맞지? 빨간색이 다 왼쪽 향하고 있어요. N극이 왼쪽.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몇 번? 응? 응? 응. 이게 전류니까 얘들아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야? 시계 반대. 근데 이렇게 뺑을 도는 걸 사각형으로 그리라 했지. 맞지? 얘는 올라간다. 얘는 왼쪽 간다. 얘는 내려간다. 얘는 오른쪽 간다. 물론 자기장이니까 두 줄로 이렇게.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왼쪽을 향하고 있던 것이 전류가 흐르자마자 갑자기 따라 다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근데 B는 바뀔 일이 없다는 거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숙제 적을게요. 제일 앞에 오늘 날짜가 7월 30일.
오늘 숙제는 워크북 없네. 워크북 59쪽에서 62쪽 59에서 62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아까 프린트물 준 거 있지? 50문제 프린트물 50문제 풀고 채점 외우기 뒤에 답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오늘 손을 감싸지는 거 있잖아. 조금 더 복잡한 거 할 거거든. 손바닥 펴가지고 뭐 하는 거 할 거야. 이거 하면 이제 이 단원이 다 끝나. 그럼 이제 우리 뭐 해? 잊고 있었겠지만 단원 평가치잖아. 이거 워낙 소단원이 많아서 내용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제 미리 그거 풀으려고 전류전압 저항 준 거야.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이거 했는 게 좀 헷갈리는 사람은 요 페이지를 계속 풀고 요 숙제를 하고 저는 전류전압 저항이 더 어려워요. 요거부터 지금 풀면서 쌤한테 질문. 자, 5분 동안 풀어봅시다. 그리고 잠시 아까 제시 걸린 사람은 지금 제시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시 공부 문제는 이거 준비되면 이야기해. 시윤이도 제시 지금 준비되면 쌤한테 친다고 얘기해. 바로 칠 거야. 어? 지난주 나같이 원래 제시잖아. 어딨어? 응? 바로 칠래? 적어봐. 세연이도? 오늘 거. 다 맞았어? 누구지? 아까 다시 볼게. 민채는 맞고 한 명 더 있었는데. 하나, 둘. 예언인가? 예린인가? 쌤 보고 와야겠네. 너 공부해서 왔니? 왜 안 해서 왔어? 제시를 친다는 건 와서 준비를 다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준비되면 말해. 정해줄게. 그거랑 이거밖에 아니라 원래 벼락치기도 있는 거 알지? 그거 들어가고 있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NS. 지난주에 안 봐서 헷갈리는 거잖아, 그치? V는 IR 적어봐. V는 IR. 여기다가. 아니면 고속시 적을 때 VIR 적어봐. 그럼 나오잖아,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거 우리말로 적는 거지. 그다음에 이건 이해했어? 아까 곱한 게 항상 V는 IR이니까 곱했을 때 V 값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할까? 저 옆에 놔두고. 뒤집어. 또 전체.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본 거라.